다시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연결의 문제로 저는 이제 계속 얘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연결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런 형태의 선긋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굉장히 그것을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 시대가 되면은. 보십시오. 지금 시대가 이런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됐잖아요. 예. 모든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런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가 하나를 일일이 그 지시하고 대응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갖기가 굉장히 지금 어렵다. 근데 이 얘기를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근데 너무 사실 어렵기도 해요. 재밌지만 어려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쓴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보레스라고 하는 작가예요. 아르헨티나의 작가인데, 이분 이제 생애 어느 시기부터는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도 세계에서 그 당시 가장 큰 도서관 중에 하나였던 아르헨티나의 그 국립도서관의 도서관 관장을 하기까지 되는,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국립도서관의 관장이 된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머릿속에 이미 많은 것을 이분이 알고 있는 분인 거예요. 이분이 쓰는 이제 소설들은 대부분 알쏭달쏭해가지고 어렵습니다. 근데 알쏭달쏭한데 또 굉장히 짧아요. 근데 너무나 이 소설이 담고 있는 의미가 대단하기 때문에 철학자들의 소설가로 불리는 분이, 철학자들의 시인, 철학자들의 작가로 불리는 분이 보레스거든요. 이분이 쓴 유명한 소설 중에서 바벨의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바벨의 도서관, 바로 바벨탑 얘기할 때 이제 그런 그런 신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도서관의 주제가 뭐냐면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역설적으로 이분은 무한에 대해서 상상한 그런 어떤 사유가면서 작가면서 동시에 철학적 소설을 쓴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1대1 대응이 아니라 이 세상은 무한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무엇과 무엇이 그냥 단순히 하나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독립적이고 고립적인 것으로 있는 사물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이 도서관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한이라는 게 뭐예요? 무한히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무한이라는 건 무한히 연결되어 있고, 무한한 연결이라고 하는 건 끊어질 수 없다는 거죠. 뭔가 자를 수 없다는 거죠. 보레스가 이제 보여준 이 도서관은, 이분이 굉장히 짧은 소설인데 어떻게 묘사하냐면, 도서관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육각형으로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육각형의 방들이 무한하게 연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방에는 책들로 가득 채워진 선반이 있는데, 이 선반이 또 무한한 선반들로 되어 있어요. 이 선반에 있는 책들이 또 끊임없이 무한하게 책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모든 방들은 복도를 통해 다른 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이 각 방마다 끝없이 이어지다 보니까 무한한 미로를 이룹니다. 재밌는 게 책인데, 또 책을 딱 열잖아요. 책을 딱 열면은, 책장을 열면은 또 다른 책장이 있어요. 그리고 책장에 이렇게 한 페이지 안에 또 다른 페이지가 거기서 열려요. 그래서 책장이 무한한 책장으로 다시 나뉘고 열리고, 또 책들을 보게 되면 문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그 책을 보면 띄어쓰기가 있어요. 공백이 있잖아요. 공백, 구두점, 쉼표,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기호들의 조합으로 글자가 이루어져 있어서 글자와 글자 사이에 행간이 계속, 또 그 안에서 계속 행간을 찾을 수 있어요. 구두점과 구두점 사이에 끊임없는 구두점이 있어요. 각 글자는 또 다른 글자를 지시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글자와 글자가 서로를 이렇게 비춰주는, 글자와 글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어떤 책들이죠. 이거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글자가 단순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글자는 그 글자는 뭐 단어이기 때문에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의 의미가 다른 의미를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 의미는 또 다른 의미를 지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와 의미가 끝없이 이어지는 의미의 어떤 무한한 사슬. 이게 보레스의 도서관이고, 도서관은 물리적인 도서관이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끝없이 어떤 의미와 의미가 다른 의미를 지시하는, 정보가 정보를 지시하는 그런 기호의 세계, 의미의 세계로 되어 있다고 이제 보는 그런 메타포가 이제 보레스의 소설이에요. 이 바벨 도서관 하면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인터넷 공간 같은 게 이런 공간을 상상을 현실화시켰다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하나의 글자를 클릭하면 다른 글자가 링크되고, 그 링크를 클릭하면 또 링크가 이어지고, 링크가 끊임없이 다른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런 무한한 연세의 보레스의 도서관이 디지털로 현실화된 것이 오늘날 세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이 현실이 된 거예요. 보레스의 도서관이 책이라고 하는, 책의 방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기호의 연결을 무한히 보여주는 건데, 이 기호의 연결성이
현실이 된 게 오늘날 인터넷 세계라고 볼 수 있죠. 이 연결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연결의 문제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그 리터러시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리터러시라고 하는 게 단순한 글을 읽는 힘, 문해력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이제 획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방법, 도구, 또 우리가 책을 읽는 어떤 동기, 계기, 또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어떤 의미를 찾는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굉장히 그 폭넓은 관점으로 쓰이거든요. 그 리터러시가 거의 지금은 이제 철학적 그 함의까지 거의 가질 정도로 단순히 좁은 의미의 교과학적 의미 이제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 리터러시 관점에서 바벨의 도서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책을 찾는데 그 책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알고 싶은 또 다른 내용을 찾아서 그 어떤 도서 방으로 이동을 해요. 그 방에서 의미를 이해 봤더니만 더 의미를 알고 싶어가지고 또 방을 또 이동해요.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이 원하는 의미의 책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과정, 그 의미를 연결시키면 그것은 하나의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연결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정보가 연결돼서 지식이 되거든요. 그 지식을 습득한 사람이 그 지식을 자신 안에 습득을 해가지고 세상과 연결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을 형성해서 실천성을 갖는, 세상을 사는 어떤 그 삶의 기술을 갖게 되면 그게 이제 그 삶에 대한 기술이 바로 지혜가 되는 거죠. 보리스의 도서관을 찾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삶과 세상의 삶, 자신의 실제 삶과 이 독서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의미와 행위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책을 읽게 되는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완전한 책을 찾는 것이 이 보리스의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이 그렇게 의미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중요한 어떤 메타포 암시를 줘요. 그 20세기의 그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19세기, 20세기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와 의미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문제에 대해서 거기 대응되는 답이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운영해 왔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물과 그 관계성 사이에서, 관념 사이에서 그것이 1대1 대응되는 것처럼. 근데 지금 20세기를 넘어서서 지금 21세기를 사는 이 세계에서는 하나의 의미가 다른 의미를 지시하고 또 다른 의미가 다른 의미를 지시해가지고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변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같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생겼고, 시대가 또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강제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꼭 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또 개인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태어날 때 보면은 하나로 정해져 있죠. 옛날에는 부모님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이름 하나를 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어때요? 다양한 형태의 이제 별명, 닉네임, 인터넷 방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자기 이름을 사용하는 것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다른 형태의 정체성으로 변형시키기를 원하고 또 시켜야만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도 이제 하나가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대상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이름이 대응 관계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름 지을 때 이제 옛날 사람들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의미를 부여하려고. 이름과 그 사람이 1대1 대응되길 바라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런 이름을 줬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형태의 정체성을 갖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 속에서 자신을 세상과 연결시켜야 되고, 자신의 삶에서 여러 가지 다중성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런 다중적 연결성을, 내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죠.